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10년 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명연설의 한 대목이다. 세기의 명연설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준 그 주인공은 바로 오준전 유엔 대사.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진정을 담은 오준 대사의 명연설은 국내외는 물론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에게도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최근 현역 군인 출신으로 러시아에 파견돼 근무하던 북한 청년이 유튜브로 오준 대사의 연설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탈북까지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등대가 있습니다.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 case, missile and nuclear issues. Yet somehow,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and is ending with the North Korean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We cannot watch video clips from North Korea without flinching at every scene.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지난 9월 11일 자유팩토리가 서울 마포구의 세이브 더 칠드런 사무실에서 오준전 유엔 대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사님께서 유엔에 계셨던 2014년 북한 인권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채택됐는데요. 당시의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2014년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연설을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 인권의 침해 상황이 그 인류에 대한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따라서 유엔 총회가 그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기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나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 자체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원래는 평화와 안전의 안보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기구인데 인권 문제도 아주 심각하면 평화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선정이 됐고 그해 12월에 제가 그때 우리나라가 2년 임기의 비상임 이사국이었는데 마침 그게 12월이었기 때문에 우리 임기가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비상임 이사국 임기 중에 마지막 회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2년 임기의 마지막 회의인데 또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까지 상정되는 그런 우리 분단의 역사에서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북한 인권에 관한 연설을 하게 되었죠. 10년 전 대사님의 유엔 연설 중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서 발언한 건데 사실은 그날 제가 한 8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처음에 5부는 처음에 우리 외교부본부와 협의한 연설문 내용대로 읽었습니다. 5분 동안은. 그리고 나서 이제 연설문을 닫고 다 읽었으니까 제가 의장을 쳐다보면서 한 2, 3분 정도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는 우리 남북한 분단이 지금 80년에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이제 70년 정도 됐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분단 시대,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한 나라였다 하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실제로 뭐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다른 나라 외교관들, 다른 나라 유엔의 회원국들은 남북한이 1991년 동시가해판 이후에 2개의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 두 나라가 옛날에는 같은 나라였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외교관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까지 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세계 다른 나라도 다 우려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특별한 생각과 감정을 갖게 해주는 일이다 하는 거를 제가 짤막하게 한 2분 정도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나가 애니바디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외국 유엔 회원국뿐 아니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나 아까 또 북한의 젊은 세대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나 북한의 젊은 세대가 좀 공감을 많이 갖게 된 것은 저로서는 의외의 일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우리 나이 많은 세대는 우리가 분단을 그러니까 한 나라였던 걸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 주변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저희 친척들을 포함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남북한이 원래는 한 나라였다는 것을 다 알죠. 누가 그걸 몰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 남한이든 북한이든 제가 그렇게 원래 우리는 한 나라였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마도 공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사님께서 유엔 현장에서 지켜보신 북한 외교관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 외교관들은 어떤 행동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평양으로부터 직접 받고 하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조금 개선됐을 때는 북한 외교관도 우리와 대화도 잘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협조적일 때도 있고 남북한 관계가 이제 좀 더 대립적일 때는 대화도 잘 안 되고 더 말하자면 적대적이죠. 그런데 북한 외교관들은 지금 북한이라는 국가가 유엔 회원국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국가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든지 이제 강대국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요 관심사들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은 이제는 좀 더 말하자면 유엔 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나 모든 국력에 있어서 세계 10위 또는 2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직접 관련된 것뿐 아니고 이런 글로벌 이슈, 세계적인 관심사 이런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리 비상임사국도 이번에 3번째 수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언론 생각하면 우리랑 직접 관련이 없는 먼 나라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신경을 쓰고 또 글로벌 이슈들 기후 변화라든지 뭐 불평등해진다든지 이런 거에도 우리가 그 해소 노력에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을 많이 하죠. 근데 북한은 그런 여력은 좀 없는 것 같고 자기들의 직접 그 관심사, 즉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의 그런 외교에 있어서 직접 관심사 중심으로만 외교 관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유엔에 4번을 근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남북한이 좀 관계가 좀 개선됐었던 예를 들어서 2005년, 7년 그때 제가 유엔 차석대사였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북한 차석대사와 만나기도 하고 약속도 하고 또 이렇게 지냈고요. 지낸 적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남북한 관계가 좀 더 대립적인 상황에서는 유엔에서 북한 대사를 만나면 인사하죠. 우리말로 인사하지만 인사말 이외에는 거의 이야기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맞죠. 2부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제재 무용론에 대해 낙타의 등에 볏짚을 계속 쌓으면 낙타 등이 부러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지금은 낙타의 등이 부러지기 직전 상황처럼 북한이 위기 상황이라는 내용을 소상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